예, 예고해드린 것처럼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미국이 50bp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화요일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는 반등했는데요. 변동성이 있는 장세, 3월 남은 흐름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과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진단합니다.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화요일 날 아주 미스터리했습니다. 금리를 긴급하게 50bp를 내렸는데 미중신은 급락을 했다. 예, 그리고 우리 증시는 또 어제 올랐다.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통상 이제 연준은 25bp씩 금리를 결정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50bp라고 하는지 우리가 빅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한 건데. 그것도 정례회의가 아니고. 예, 그렇죠. 정례회의도 아니고 긴급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일날 주가가 한 3% 가까이 이제 빠져버리니까, 어쩌면 지금 현재 상황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이른바 총수요의 부족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통화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공급 사이드에 지금 우려. 그렇죠. 지금 뭐 금리를 낮춰준다 해서 사람들이 뭐 마스크를 벗고 길거리에 나가서 소비를 하고 투자 활동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들이 아마 이제 화요일 날 들었던 것 같고요. 어제는 또 이제 주가가 좀 폭등했던 이유들이 또 이제 약간 그 현재 미국의 대선 구도하고는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주가 급락도 상당 부분 샌더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게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상승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서의 그 대선 지금 흐름들 이게 증시에 미칠 향후 영향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그동안 계속 사상 최고치 형실을 지속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은 이유가 하나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경선이 진행 중인데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강성 진보주의잖아요. 이분이 내세운 공약들을 보게 되면 뭐 무상교육, 그다음에 뭐 부자 증세,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상당 부분 성장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초반에 이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분명히 미국 주가의 하락을 좀 가져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제 발표했던 게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 해가지고 대의원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조 바이든 그 중도 성향의 조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불뚝 일어섰죠. 기사회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진보 성향의 그런 후보보다는 이런 중도 성향의 후보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 그 전날 이제 금리 인하 해줬던 부분 플러스 또 3월 18일 날 FOMC가 있는데 현재 과거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항상 그 회의 이전에 긴급으로 통화정책 결정해서 이렇게 빅컷을 하면 본 회의 때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까지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크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주식시장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블룸버그도 하차를 했더군요. 간밤에 속보 보면요. 부티지에 이어서 지금 어쨌든 샌더스와 조 바이든의 양강 구도로 민주당은 가는 거고요. 다만 조금 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금리 인하를 했느냐가 결국은 사실은 민주당 경선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려는 좀 더 해석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연준의 행보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간다. 거기다가 캐나다도 금리 내렸거든요. 50bp 내렸고 G7 국가들의 이제 공조 체제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 상황을 이 각국의 글로벌 그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리나 통화정책 완화 공조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잡는 데에는 분명히 각국의 통화 공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제 이어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의 관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하에 이어서 캐나다도 금리 인하 화답해주고 지금 BOJ도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완화의 가능성 내비쳤고 지금 ECB도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통화정책 스케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장은 비록 현재의 문제를 이 통화정책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국 중앙은행들로서 할 역할들은 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의 하방은 막아주는 정도의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탄력 있게 올라가냐 마냐는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근본적인 이 코로나19 사태의 추이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우리 증시는 꽤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사줬고요. 최근에 그 개인들의 자금도 꽤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들어온다는 느낌도 사석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소위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바닥을 좀 다져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의 학습 효과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주체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개인들은 사줬던 받았어요. 약간 좀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8거래일 만에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미국 주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주가도 2000선 미만에서는 확실하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여기서는 저가 매수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왔던 것 같고 또 우리도 지금 정부가 어제 한 11조 7천억 정도의 추경안을 지금 내놓았고요. 또 한국은행도 어제 그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서 뭐 미국처럼 깜짝 통화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지난번 2월 금통위에서도 이주열 총재는 분명히 조금 선을 그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통화정책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추경,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정책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최근에 이 폭락했던 위험자산인 주식에는 상당 부분 바닥을 좀 다져주고 어느 정도는 반전의 모멘텀은 충분히 좀 마련해줬지 않냐라고 좀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좀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아래쪽으로의 또 이제 사실은 확진자 수가 여기서 조금만 고점을 지났다는 징후가 나타나면 굉장히 좀 탄력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닥은 다졌지만 그러면 약간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진 않았는데 제 느끼는 뉘앙스로는 위로도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방은 각국의 통화정책 공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막아줬다라고 감히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윗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지난번에 한 달 정도 전에 방송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리되는 거 아닌가 했다가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금 사태가 악화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중국에서는 이미 확진자 수가 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의심 환자 수는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조금 아직도 찜찜한 부분은 이제 미국인데 지금 미국에서 사망자 수가 1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제 시작이죠. 좀.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이 확진자 증가세가 중국이나 한국처럼 지금 또 이탈리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여전히 문제가 심하고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또 바닥은 다시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좀 지켜보자는 거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밑단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가장 궁금증이었고요. 저도 칼럼을 쓰면서 연준이 왜 이렇게 급했을까? 그 이유 자체가 앞서 정치적인 이유는 연준은 고려하지 않았을 거고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걸 미리 봤다?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 지표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아직은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미국도 코로나19에 대한 상당히 미국은 시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산될 거에 대한 부담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좀 추론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추경안 발표한 거 말씀하셨고 한국은행도 사실 다음 금통위까지는 좀 멀어요. 그렇다고 보면 한은도 사실은 그 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긴급하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예. 거의 그 5일 연속 막 아주 음봉을 크게 보이면서 폭락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을 좀 다독여줄 분명한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증시는 뭐 어제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고 오늘도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느니 긴급하게 나섰겠다고 했다면 뭐 지난번 금통위를 활용했을 텐데 네. 지난번에도 쉬어간 걸 보게 되면 정례 회의 지금 4월 9일 날 다음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 같고요.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현재의 문제, 즉 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경제 위축은 통화정책이 해답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겠고 정부와 어떤 정책적인 공조를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좀 선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례회의 이전에 긴급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4월 9일 정례회의 때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때 즈음에서 이제 추경이 편성되고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정책 공조의 효과를 조금 극대화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느니 뒤를 좀 서포트해주는 뭐 이런 정도의 구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전략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의 그림들, 3월까지의 그림들을 가지고 전략을 세울 텐데 사실 좀 헷갈리는 국면입니다. 그렇죠? 뭐 네네. 금도 샀다가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상황이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채권으로 수익이 많이 났지만 채권 가격이 더 오를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네네. 주식으로 가야 되느냐 조금 사실 어려운 헷갈리는 국면인데 전략 네. 자산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네. 최근 그 가격 변동성을 보면서 막 시장을 보시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한 달 뭐 예를 들면 뭐 2달 이후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로 내다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주가가 올라 있을 것 같고 금리도 올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글로벌 경기 또 국내 경기도 지난해 4, 4분기에 바닥을 찍고 경기가 반등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아주 장기화되는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최근에 또 이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들이 분명히 시간을 두면 위험자산인 주식에는 긍정의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들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주식 비중을 채권 비중보다는 높게 가져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2000선 이하에서는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했기 때문에 2000선 전후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IT 대형주 위주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 채권 쪽은 4월 9일 날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이때를 조금 채권의 차익 실현의 기회들로 삼고 예. 다시 조금 금리가 올라오는 때를 기다리는 전략들이 좀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정현 부장님 말씀드리니까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됐습니다.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정현 부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막혀둔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